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야당과의 합의에 정청래 대표가 당황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했다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진상규명과 뭔가를 맞바꾸는 건 협치가 아니라며 합의 전의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정부 조직 개편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양보였다지만 밤사이 민주당 내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이 특검 기간 연장 등이 빠진 합의안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민주당은 1차 협의 정도였다며 협상을 되돌렸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 협상을 한 거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전에 대표님하고 상의가 없이 원내대표님이 먼저 결정을 내리셨다는 건가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이 바라지 않았던 합의라고 했습니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과했지만 당대표께서 우리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본인의 부덕에 소치라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향한 사과도 포함되는 건지와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도 포함되는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를 향한 사과는 아니라며 불씨를 남겼습니다. 지금 특검이 당장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60일의 기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60일에다가 30일을 더 연장하게 되면 총 해서 90일이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90일로 될까 싶은 정도로 더 많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당연히 이거는 통과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기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제 송원석 그제죠. 그제 오후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김병기 대표가 합의했다라고 기자들에게 발표를 한 건지 이건 좀 미스터리. 기간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한 15일 가량으로 이제 줄이는 안을 제안했고 그쪽에서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아니었는데 15일 연장? 네, 15일 싸움이었어요. 15일 싸움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15일 싸움. 네. 어쨌든 15일 정도로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협상하는 과정 중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일단 빠르게 통과돼야 된다라고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 협상 안 해주면 한 6개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도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6개월 더 있다가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을 줄이기 위해서 협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사실상 그 특검 연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어제 통과된 이 수정안에는 연장과 인력 확충은 원안대로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계나 이런 특검의 지휘 여부는 혹시나 위헌시비나 이런 괜히 빌미를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중계하는 게 위헌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공개는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모두 공개가 되게끔 하는데 또 중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 법관이 허락하면 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계를 원칙으로 특검법에다 넣어 놓으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위헌 시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나 예. 김용민 간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수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 네. 시비에 걸릴 내용이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원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괜히 빌미를 줘가지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고민이 네.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헌 시비가 생기고 예. 위헌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예.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속개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멈추는데 속개할 수 있는데 그 재판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네. 지기현 판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하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비 걸리지 말자 차라리. 차라리. 중계는 예. 우리가 강력하게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예. 중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전국민 관심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계를 반드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예. 괜히 그 위헌 시비에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또 고춧가루를 뿌린다. 그리고 이 위헌 소송이 진행될 때만큼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더 깜깜한 상황이 그렇죠. 연출되는 거죠. 예, 그러다 예. 보니 수정안에는 아하. 이 중개 원칙이 혹시나 위헌 시비에 논란을 줄 수 있으면 빼고 후속 논의를 좀 하자라고 해서 수정안을 그렇군요. 제출했던 겁니다. 그 김용민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두 사람은 기권표를 던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중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생중계 때문에. 예. 예. 바로 중계를 해야 이 법안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명확하게 중계를 해야만 앞으로 이 내란에 관련해서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혹시 모를 시비거리를 조금이라도 축소하자고 하는 안들이 예.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수정안으로 가기로 저희가 결의를 했고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중개권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던 김용미 간사나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을 아는 박주민 의원은 기권표를 그렇군요. 던진 걸로 보면 됩니다. 그 어제 의총장에서 남인순 의원의 이제 문제 제기로 좀 네.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라. 과정이 어떻게 됐던 거냐. 그러니까 어제 보면 상당히 큰 그 여권안의 해프닝이지 네. 않습니까? 뭐 드러내놓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대표하고 상의했다. 네. 정청래한테 사과하라 그래. 뭐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네.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정청래 대표는 부덕의 소치다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하고는 또 어떻게 논의 관계가 있었던 거냐 이게 좀 궁금한데 의총장에서 확인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의총장에서 확인된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의원들도 근데 저도 어제 취재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의원들도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갈등이 생길까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합의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합의됐다가 왜 엎어졌느냐, 그리고 당 대표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 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셔라. 그쵸. 라고 하니까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셨는데 예.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대충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오는 내용들은 원님이 또 별도로 취재를 하셨군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예. 이 합의안을 처음에 합의하기 전에 예. 먼저 대표실에 제안을 한 것 같아요. 합의안을 대표 측에. 네, 뭐 대표실에다가 제안을 한 건데 이게 보통 원내대표실에서 네. 합의하는 내용들을 엄청 디테일하게 이건 뭐가 빠졌고 저건 뭐가 빠졌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실에서는 어느 정도 원내대표실에서 알아서 협상을 했겠거니 하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 막 이런 논란까지 생겨 나오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논란이 생겨버리고 원내대표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면서 이 합의를 추진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합의도 결국에는 정부조직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가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고자 했던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특검 연장 부분이 조금이라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이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네. 당원들의 힘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개혁이 좌초될 수 있는데 네, 라고 해서 네, 네. 밤사이에 엄청나게 문자 폭탄을 맞아요. 대통령께서도 저한테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신 네.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개혁의 민감성을 네. 유지하는 척도다. 네. 이분들이 끊임없이 깨어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갈까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네. 돌아와서 이제 개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원래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이제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합의가 바로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깨지지 않았더라도 네. 의총에서 깨졌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전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들께서 바로 의견을 또 주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특검의 연장이라든지 인력 보강에 대해서 조금의 누가 생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들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한번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총이 먼저 열렸어도 아마 이 부분은 문제제기가 강력히 있었을 것이고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취재를 해보면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야 지도부 회동 대통령과 있었고 30분 정도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별도의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게 내란 특검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대충 네. 덮자.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깨어있는 시민들은 여기에서 덮을 수가 없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고 분명하게 내란의 뿌리를 캐내서 다시는 내란을 네, 꿈도 꾸지 맞습니다.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국민적 요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밝힌 바이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정치권 네, 안에서 네. 협상을 하다 보면. 그런데 결국 그 중심을 잡아준 것은 민주당의 그런 열성 당원들. 그렇죠, 그게 한 당원들입니다. 30만 명 된다면서요. 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민주당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숫자로 한 30만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움직임이 네. 크니까 정치인들도 영향을 세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내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내란 행위를 종식시키지 못하면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퇴할 수 있다라는 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저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과거 전두환 군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사면을 통해서 자연사하는 모습들을 봤던 것. 그렇습니다. 수천억의 추징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29만 밖에 없다면서 뻘튀면서 모니는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엄청난 좋은 집에 네. 살고 이런 모습들을 끝까지 우리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갔죠. 예, 봤기 때문에 네.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법 비상계엄이나 내란 행위가 예. 없게끔 만들려면 예. 이번에 제대로 단죄해야 예.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당장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설하는 가운데 이제 내란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뒷열에 앉아가지고 뭐 노상원 수첩 얘기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한 얘기가 미디어 문구를 통해서 맞습니다. 잡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이 자기네 당에 한둘이겠냐. 실제로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멈춥니까? 그 현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괴물들은 네. 정말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내란 행위를 뿌리 뽑자 국민의힘 동의해라라고 하는데 지네들이 왜 끌키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란 세력들과 결별하면 되는데 그렇죠. 결별을 해야죠. 그걸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끌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송호석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예.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예. 갑자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 표결하는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의원들이 빨리 표결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요. 의장한테 항의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의장은 우리가 절차가 절차를 지켜야 중요하다. 된다. 이렇게 예, 했던 예. 과정이 있지 예, 않습니까? 의장도 마음이 바빠요. 급해요. 맞아요. 그러나 절차가 중요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빨리 해야 했느냐? 왜냐면 밖에 기자들 그렇죠. 그리고 보좌진들은 정말 이런 책상 맞아요. 한 바리케이트. 일주일째 그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책상 다 들고 가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맞아요. 소파 이런 거 똘똘 뭉쳐갖고 맞아요. 쌓아놓고 네.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경찰들 군인들을 막는데도 총동원되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그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데 네. 실제로 저 사람들이 과거처럼 또 발포를 한다. 예. 거기서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네, 네. 또다시 그 노상훈 수첩을 되풀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예.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였거든요. 어제 현재. 예. 근데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과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안이 전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다른지부터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파견 검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룬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민주당 안은요. 내란 특검 기존이 60명인데 70명으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40명에서 70명으로, 최혜병 특검 2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안인데 합의됐던 안에서는요.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도 40명에서 10명 증원한 50명, 네. 최혜병 특검도 20명에서 30명. 요게 합의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이 했던 부분이 특검 수사 기간에 네.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도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안은요. 특검 수사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 수사 아니 기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기간 기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기간은 연장하지 특검 수사 않는 예, 거. 그러니까 기간. 민주당 안 같은 경우는 최대 60일 네. 연장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안에는 연장 불가능 그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연장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 수사가 기간 내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네. 그게 이제 바로 네,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 안은 특검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에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안은 관련 조항 없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예.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중계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예, 자 민주당 안은요 내란 1심 재판은 중계를 의무화한다인데요. 합의안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이거는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지기현이가 공공질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네. 중계하지 않겠습니다만 안 하는 거야. 예. 아, 요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양보를 많이 했을까? 그게 뭐냐? 민주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협조해주기로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주고받았다. 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었던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네네.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 사전에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 앞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기까지 알려진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예. 기자회견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구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내란의 진실을 구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네. 입장을 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저는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막 진실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이 됐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요 뒤가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원안대로 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요렇게 글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네. 요 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막 물었거든요. 또 정청래 대표가 또 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라고 하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이 지금 굉장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기자들 민주 앞에서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고 하라. 자기한테. 너도 다 알았으면서 왜 너는 모른 척하고 뭐 그런 맥락이죠. 쑥 빠지냐 이런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지금 사과를 한 걸로는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예민한 문제인데 그 도는 얘기로 도는 얘기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읽을게요. 예민한 이슈입니다. 확실히 가야 돼요. 확실하게 가야 돼. 김현정 대변인 백불인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께 본인의 부덕에 소친하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라는 대변인의 말이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약간 그 무한 책임의 어떤 느낌인 그러니까 거고. 그 정도까지 지금 사과의 의사표시는 나와 있다. 네. 그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일단은 그 합의된 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 합의된 안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듯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그 원안, 그러니까 그 기간도 연장하고 중계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고요. 지금 표결에 돌입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과된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는 너무 다행이야.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됐어.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 된 겁니다. 요건 됐는데 요 이제 혼란의 또 뒷수습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밝혀졌잖아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밝혀졌고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타협이 봉합은 아니다. 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해 네.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정부조직법 이거 패스트트랙 원칙은 6개월이고 내가 잠깐 불편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뭐 수석 등을 통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정달이 되어 왔을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거 쇼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야합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장난쳤는지는 네. 밝혀져야 될 것인데 지금 보니까 김병기 의원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내대표? 아니, 그거는 지금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속보를 보기 때문에 속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아니 그 사과는 내가 볼 때는 당 대표로서 원칙론적인 입장이잖아. 것까지 나온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좀 수상했던 게 어제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말했을 때 송원석이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반인륜적 발언을 있어서는 안 될 본회의장에서 망언을 했는데 관련해서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거냐. 저는 더 기자들이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강하게 좀 물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김 원내대표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으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기자들의 정당한 질문을 은폐하는 용도로 사실은 김 원내대표가 이용당해 준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뭔가 지금 기류가 이상하다라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취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좀 청와대 쪽을 좀 맡고 있는데요. 그쪽 맡고 있어요? 네. 청와대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비어 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실 아니 지금 11월 달에 가니까. 미래가 계세요? 청와대 참 꼬투리 잡고 계시네 지금. 아이고 참 이거. 야 지금 댓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 일단은 일단 그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 이게 사실은 본류거든요. 본류는 문제 없어요. 네, 그건 나는 문제 없고. 이걸로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정세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본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괜찮습니다. 제 감정 상태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진실 공방 근데 좀 전에 대통령이 되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협치랑 이 뭐 봉합이랑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근데 이게 점잖아서 그렇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되게 좀 격앙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지금 어조로 나무라는 거거든요. 이게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는데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누가 감히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협치라는 어떤 그 대통령의 통치 수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기를 쳤다, 자기 개인적인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차원의 경고인데, 일단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조금 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해야 돼. 지금 내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내가 또 불안해 죽겠네.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조금 부연을 했어요. 그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그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포함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렇지. 김현정 원내대변인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 이번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의원에게 사과한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 그거 봐. 내가 쓱 듣기만 해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잖아. 신임기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속보가 나왔으니까 전 아까 전달했던 거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내란의 진압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연동된 문제고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당에서 그것도 국민의힘이랑
집단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말씀에 빌리자면은 사람 아니니까 악수도 안 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그 집단들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정부조직법 통과 이 정무위 관련돼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만약에 이걸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건 국민들의 민의와 그 소위 말하는 정반대죠. 빛의 혁명과는 완전히 배치되고 정반대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성공과도 완전히 이건 배치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협상을 잘못해갖고 처음에는 그 원내대표끼리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합의됐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에 와서는 합의 아니고 뭐 협의였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말을 좀 바꿔서 비판을 더 받았는데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는 그 출근하면서 일성을 들을 때 조금 요게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고생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고생했는데 지도부의 뜻과 달라서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지도부와 법사위와 특위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특위까지도 상의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김병기 대표의 독단 행동인지 아니면 사전에 논의가 돼서 갔는데 사고가 난 것인지는 좀 따져볼 부분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거는 뭐 방송을 보는 부분은 보시는 분들의 몫이고 예. 괜히 여기서 섣부른 추측이 들어가면 맞아요. 갈등을 더 키운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죠. 어쨌든 이거 또 추측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추측하는 게 아니라 것이네. 추측은 하면 안 돼 이제는. 잠시 후에 이제 법안은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될 거고 네, 그게 핵심인데 첫째는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뭐 하다 보면 그 양보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결과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그냥 그렇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구나. 예. 아, 네. 아, 굉장히 그건 또 의원님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씀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아니 그냥 칭찬만 해주지 왜 그 앞에 나답지 않게 나다운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거. 아, 어른스러워. 아, 나는 저는 솔직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 없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서 약간의 좀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또 동의가 되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중요한 정치적 철학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봉합한다고 될 일인가? 그것도 약간 또 동의는 되기도 아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짚어볼 부분들은 여러 개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한 언급만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좀 채팅창 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지금 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엄청나게 실제로 이게 많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화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 합의된 사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야 원내대표 같이 악수하는 이렇게 하는 사진. 거? 아, 네네. 근데 내란당은 뭐 별로 그냥 어두워 얼굴 표정이.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냥 무슨 뭐 금메달 딴 사람처럼 이렇게 웃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인의 표정은 메시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필요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거를 구태여 이렇게 바터를 하면서 그렇게 네. 밝게 웃는 기본 스탠스 네. 그런 건 좀 최소한 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어제 진짜 화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렇죠. 와, 이게 가능해? 아 그러니까. 와, 이거 마치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그동안에 완벽히 나를 속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와,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안대로. 민주당 안대로 이제 예. 통과가 될 테니까 그건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예. 와, 어떻게 그런 안을 그렇게 합의를 할까 또 생각하니까 또 좀 올라오네. 감정적으로 어제 좀 화가 많이 아니 어제 났었어요. 밤에는 다 열 많이 받으셨을 거고 예. 저도 그랬고요. 어제 방송이 막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많이 날 정도의 아주 초특급 사안이고 이게 통합과 야합이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 중요한 게 다른 거거든요. 네. 통합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손도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 맞아요. 정도는. 네. 근데 통합은
원칙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합은 원칙을 쏙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누는 거 야합이거든요. 받는 것이 그렇지. 이거는 한 글자 차이지만 본질이 다른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건 맞다 네. 생각이 듭니다.